(3-3) 봅시다. 뭐라고 나왔나? 양의 정수 A, B가 나왔다. 왜 이 문제는 양의 정수란 말이 나왔을까를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그냥 주어지진 않아. 수학에서는 양의 정수라는 특별한 표현은 왜 주어졌을까를 생각하면서 x제편, y제편 나오면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다고 그랬지. 맞지?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해도 되지만 이제 좀 있어 보이잖아. 갑자기 이렇게 딱딱 쓰면. 맞지? 이게 뭘 지난다? 1,2를 지난다. a분의 2가 아니라 1이네. b분의 2는 1. 양변에 a, b를 곱하겠지? 이렇게까지 쓰겠지? 그리고 멈추겠지? 멈추는 이유가 뭐야? 문자가 몇 개인데? 어렵나? 문자가 몇 개인지? 2개지. 근데 식은 몇 개야? 1개야. 이런 식을 우리는 무슨 방정식이라고 했죠? 부정방정식이라 했습니다. 부정방정식에 이렇게 1차식에 표현됐을 때는 어떻게 푼다라고 했죠? 이런 멘트가 있을 때는 까지 기억해야 풀 수 있는 거야. 부정방정식까지만 기억하면 못 푸는 거고. 어떻게 이렇게 곱으로 표현해서, 즉 인수분해가 안 되지만 인수분해가 되도록 만든 숫자 그냥 숫자. 어려운 거 아니야. 누구 곱해서 숫자가 나오도록 10변형 시킨다 까지 기억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정말 기본 문제를 벗어난 심화 문제로 가는 첫걸음이야. 식을 다 세웠는데 내가 세운 식보다 문자의 개수가 많아. 그게 다 부정방정식이거든. 통틀어 얘기하면 그거에 대한 풀이가 알고 있어야 푼단 말이야. 알겠어? 그럼 얘를 인수분해하라는 얘기야. 안 되는 걸 되게 하라. 어우, 기적의 방법. 어떻게 하지? 안 해? 해야지. 어떻게? 한 2개 묶어. 모르겠으면. 그럼 뒤에도 뭐가 있으면 좋겠어? 비 빼기가 있으면 좋겠지? 없지? 없으면 뭐야? 만들면 되지 뭐. 플러스 2가 생겼지? 그럼 뒤에 빼기 2를 생겼으면 똑같은 식이 되죠. 최종적인 식입니다. 즉 양의 정수이기 때문에 정수끼리 곱해서 2 되는 숫자는 많지 않거든. 맞아 안 맞아? 양의 정수는 자연수잖아. 특히 얘가 1, 얘가 2, 얘가 2, 얘가 1.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정수끼리 곱했을 때. 맞아? 이때는 b가 몇이야? 얘가 1이란 얘기야. 그럼 b는 3이지. a가 2가 아니라 a 빼기 2가 된다는 얘기는 a도 3이야. 이때 b는 4야. 이때 a는 2야. 어떻게 곱했을 때 최대값입니까? 9가 최대값입니다.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이걸 부정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정말 기억해라. 좀만 어려워지면 그냥 방정식 딱딱딱 나오는 게 아니라 부정방정식 형태로 식이 주어집니다. 무조건. 알겠지? 넘어갑시다. 4-3번. 삼각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뭐 A, B, C라고 설정할게. 좌표를.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이 존재하지 않을 때, 야, 원래 점을 3개 찍으면 기본적으로 삼각형이 생기는 게 정상이야. 맞지? 안 생길 때가 언제야? 이 3점이 우연을 가정해서 한 직선 위에 있을 때야. 알겠니? 오케이? 그러니까 삼각형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은 한 직선 위에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야.
따라서 풀이는 이렇게 구한 기울기와 이렇게 구한 기울기는 같다겠지. 맞지? 구한다? 1 더하기 1 빼기 5 기울기 k 더하기 2에서 1 빼고요. k 더하기 1에서 5 빼고 기울기 같다. 2분의 마사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 더하기 3 k 빼기 3입니다. 이거 이쪽으로 곱하면 되지?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k 더하기 3 k 빼기 3입니다. 2k 마이너스 6은 k 빼기 3입니다. 그래서 k가 2라는 최종적인 답이 나옵니다. 알겠지? 어렵지 않지? 그럴 거야. 6-23번 갑시다. 보자. x 빼기 y 더하기 1은 0과 x 빼기 2y 더하기 3은 0에 교점을 지나고 교점 좀 구해봐. 그 뜻이야. 두 직선과 물어보는 건 이겁니다. 두 직선과 x축이 이루는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는 상황이야. 맞지? 괜찮지? 여기서 앉아도 괜찮지? 교점 지나야 되니까 교점 구합시다. 연립방식 풀란 얘기니까 둘이 뺍시다. y 빼기 2는 0이네요. 아, y좌표가 2네. 2 집어넣으면 x좌표는 1이네요. 교점은 1,2라고 알아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려면 그래프를 그리면 돼. 제발 좀 조금만 어려워지면 다 그래프로 해석하는 거야. 그림을 그려서 어떤 상황인지를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래프 좀 그려. 제발 좀 그려. 그릴 수 있잖아. 직선은. 좌표 두 개만 알면 되니까.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과 정리해서 넘기면 y는 2분의 1 x 더하기 2분의 3이라는 직선이 나옵니다. 1, 마이너스 1과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2분의 3, 이 정도 되겠죠?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이 교점이 1,2라고 얘기합니다. 즉 물어보는 게 뭐야? 두 직선과 x축. 그러면 이 두 직선과 x축, 이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라고 나온 겁니다. 중요한 건 어떤 점을 지난다는 얘기야? 이 삼각형의 한 꼭지점을 지난다는 뜻입니다. 교점을 지난다는 뜻이니까. 결국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면서 한 꼭지점을 지나려면 이런 상황이야. 인정? 넓이 2등분하려면 밑변의 길이가 같다는 뜻이잖아. 즉 중점의 좌표를 지나야 됩니다. 괜찮니? 여기까지? 결국 이 분홍색의 답이겠지. 이 좌표가 뭐야? 둘이 더해서 나누기니까 중점 좌표 마이너스 2,0이겠네요. 결국 내가 구할 식은 1,2와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럼 기울기 구하고 1 더하기 2분의 2 빼기 0입니다. 그러면 3분의 2겠네요. y는 3분의 2에 2점 지나니까 x 더하기 2 마무리 줍시다. 3분의 2x 더하기 3분의 3입니다. 이게 내가 구한 답입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3을 곱해서 이렇게 써도 되고 뭐 자신의 선택입니다. 이렇게 쓰든 이렇게 쓰든 상관없어요. 알겠지? 다음 6-3번. C좌표가 0,2고 A좌표가 C,0이고 여기가 B, C,2겠죠? 이렇게 연결하는 이 삼각형이 ABC입니다. 이 삼각형을 넓이를 2등분한대요. 단 이렇게 그리래요.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대.
이런 거 아니야. 내가 말했지? 삼각형 넓이 2등분 할 때는 이렇게 세 꼭지점을 지나게 나올 때가 제일 많아. 그런데 생뚱맞게 갑자기 선 하나 긋고 2등분 된대. 이때는 다 직접 넓이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 선은 좌표로 얘기하면 x는 a라고 설정할 수 있겠지. 맞지? 직선. x는 a니까. 맞아, 맞아. 그러면 이 좌표를 d라 하고 이 좌표가 2가 됩니다. 6-3번의 풀이 방법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상당히 많이 이용합니다. 실제 문제 풀 때. 있잖아. 이게 설정한 거야. 있지? 있지? 설정. 별거 아니지? A, 몇? 대답 좀 해. A, 몇이니? 이겠지. Y좌표는. 맞지? 이게 중요한 거야. 이 좌표. 한국말로 이 좌표가 중요한 거야. 이 좌표를 A로 표현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아이고,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중요한 거 이거야. 이 좌표의 X좌표를 A로 표현하는데 Y좌표도 A로 표현돼야지 문제가 풀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게 문제야, 그게. 어떻게 Y좌표를 A로 표현할까?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대입하는 겁니다. 이게 심화 문제 풀이의 기본이야. 어떤 좌표를 설정할 때 X좌표를 설정하는데 Y좌표는 반드시 직선이든 이차함수든 원이든 다 거기다 대입해서 표현합니다.가 되셔야 돼요. 결국 A와 C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0,2와 10,0이야. 그럼 기울기 구할게. 10 빼기 2분의 0 빼기 2니까 마이너스 5분의 1입니다. 식 설정 마이너스 5분의 1 y절편입니다. 됐지? 그러면 이 좌표가 a, 여기다 대입해서 마이너스 5분의 1 a 더하기 2라고 설정이 된다는 얘기야. 괜찮니? 됐어? 그러면 봐봐라. y는 이제 넓이 구한다. 삼각형 ABC 넓이는 직각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2입니다. 그래서 10이야. 그럼 내가 구할 삼각형 CD의 넓이는 5일 수밖에 없겠지. 이거 반이니까. 밑변 곱하기 밑변이 여기의 길이야. A야. 좌표가 길이니까 여기 길이는 D좌표에서 이 좌표의 Y좌표 길이 차니까 5분의 1 A가 됩니다. 이 넓이가 5야. 그래서 A제곱은 50이니까 A는 5루트 2라는 최종적인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풀이하는 거야. 이 문제는 정말 많이 활용됩니다. 실제. 이 문제가 나온다는 게 아니라. 잘 봐라. 근데 만약에, 잘 봐. 만약에, 봐봐. 이게 사라져.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도록 이 길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내면 돼. 이제 알겠니? 도형을 도형으로 풀지 말고 좌표 평면에 갖다 넣어도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만약에 이런 게 나오면. 알겠니?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키우라고. 도형을 도형대로 풀려면 너무 복잡할 때가 나와. 반드시 좌표로 바꿔서 풀면 돼. 알겠지? 그게 머릿속에 있어야지. 막힐 땐 그렇게 하라는 얘기야. 안 막힐 땐 상관없는데. 잘 봐라. 다른 방법 봐봐. 뭐가 보이니? 뭐가 보여? 뭐가 보여? 내가 뭐가 보이냐 물어본 적은 닮음이라고 얘기해. 알겠지? 이제부터. 세뇌 교육이야. 그래야 시험지 풀 때 뭐가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닮음 보이는구나. 근데 대충 찾아서 풀면 돼. 알겠지? 닮음이야, 닮음. 닮았지? 맞아? 이 길이가 결국 2란 얘기고 이 길이가 10이란 얘기잖아. 맞아, 안 맞아? 맞나요? 몇 대 몇이야? 5대 1이지. 다른 방법이야. 얘가 OK, K. 인정? 그럼 2분의 1 곱하기 OK 곱하기 K지. 이 넓이가 몇이야? 똑같지? 똑같진 않지만 식으로는. 이 넓이가 반절이니까 5일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K제곱은 2지. K는 뭐야? 루트 2지. 5 루트 2, 루트 2. 똑같잖아. 닮음도 돼요. 닮음이 짱이라니까, 식 셀 때. 알겠지?
닮음. 여기서는 닮음 쓰지 말고 지금은 핵심은 도형 문제를 도형으로 풀지 말고 좌표 평면으로 바꿔서 식으로 풀 수 있다. 이게 고등수학의 내용이야. 됐어요. 8-3번으로 갑시다. 마이너스 2,1과 4,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걸 지나는 직선과 3,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평행이다. 이걸 지나는 직선과 평행이니까 뭘 찾으란 얘기야? 기울기 찾으란 얘기입니다. 6분의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네요. 내가 구할 식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3,1을 지난다는 얘기야. 식 설정 마이너스 3분의 1에 x-3 더하기입니다. 이 식이 주어진 식과 같대요. 양변에 3 곱해서 식 정리합니다. 넘기자. x 더하기 3y 빼기 9는 0이네요. 이 식이 주어진 식의 답과 같아요. x 더하기 ay 빼기 더하기 b는 0이야. a 값 3, b는 마이너스 9네요. 그래서 a 빼기 b 3 빼기 9니까 최종적인 답은 12가 되겠네요. 이렇게 푸시면 돼요. 알겠지? 평행하면 기울기 같다. 9-3번. 1,3, 6,8. 늘 지나는 직선과 수직. 수직 조건이 뭐였지? 수직! 기, 기 곱하기 기. 울기가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알면서 대답 안 하는 거지 지금 니들. 선생님 뭐 알아보게. 보자. 그러면 기울기 구합시다. 6 빼기 1분의 8 빼기 3입니다. 그러면 5분의 5네요. AB의 직선의 기울기가 1이니까 내가 구할 식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입니다. 인정하시죠? 그 다음에 AB를 3대2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래요. C, 내분점 구합니다. 공식 더한 거 분모 엇갈려 곱해서 씁니다. 3, 6, 18, 2 그리고 3, 8에 24, 6이네요. 5분의 20 그러니까 4 5분의 30 이니까 6 이 점과 이거 식은 마이너스 4 더하기 6이네요. 따라서 내가 구할 답은 마이너스 x 더하기 12 직선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끝. 됐어? 네. 그러면 진도 나갑시다. 312쪽부터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 다음에 수학하 질문 받고 그러면 진도 수학하는 진도 못 날 것 같고 그러면 시험 보고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이제 수학하만 나가면 돼요. 이제. 지워버렸다. 왜 지웠지? 잘 들으세요.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문제상에서 어떤 선분을 수직 이등분한다는 조건이 나오면 반드시 이 두 가지 조건을 씁니다. 반드시 별거 아니야. 수직 이등분이니까 그의 상황에 맞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무슨 조건을 쓰겠어? 딱 봐도. 첫 번째, 무슨 조건? 무슨 점? 중점. 그래서 첫 번째, 중점 조건을 씁니다. 두 번째, 뭐가 보여? 수직. 그럼 수직 조건 쓰겠지. 정말 단순하잖아. 얼마나 좋아. 중점 보이니까 중점 조건 쓰고 수직 보이니까 수직 조건 씁니다. 중점 조건 별거 아니야. A, B의 중점을 직접 구해. 오케이? 그리고 수직 조건 A, B의 기울기와 내가 구할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다. 즉 이 A와 B의 좌표는 주어진단 말이야. 그럼 내가 구할 이 노란색의 식을 구하고 싶은 거야. 직선은 좌표 두 개를 알면 식을 구할 수 있어. 또는 하나의 좌표와 뭘 알면 돼? 기울기를 알면 되지. 내 목소리가 크지? 저 목소리 안 들리잖아. 내가 멈추니까 들리지. 알겠어? 즉 이제 문제 푼다. 마이너스 1,3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5야. 중점 조건 M
구한다. 둘이 더해서 나누기 2. 둘이 더해서 나누기 2입니다. 계산한다. 1,1입니다. 즉, 직선의 방정식은 결국 그냥 1차 함수라고 생각합니다. 1차 함수식은 좌표를 2개 알던가 좌표 하나와 기울기만 알면 끝나는 거야. 알겠지? 얘는 좌표를 하나밖에 모르는 상태니까 당연히 기울기를 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무슨 조건 이용해서? 수직 조건 이용해서. 수직 조건.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AB의 기울기를 구해요. 구하면 3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5 빼기 3이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2야. 됐니? 그럼 내가 구할 노란색 시계의 기울기는 뭡니까? 당연히 얘 역수의 부호가 반대인 거죠. 그래야 마이너스 1이 되지, 곱했을 때. 맞아, 안 맞아? 그럼 C 끝난다. C. 기울기 알아냈지? 2점 지나지. 정리하면 최종적인 답입니다.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어? 이게 5,A를 지난대요. 대입합시다. A는 5 집어넣으면 2분의 5 빼기 2분의 3이니까 A 값은 1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시면 돼요. 알겠지? 까먹지 마. 수직 조건. 수직 이등분선. 수직 조건이 아니라 수직 이등분선. 세 직선을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그리면 삼각형이 생깁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서 삼각형이 생기지 않도록 생각하면서 그리래. 그러면 첫 번째, 어떤 상황이 삼각형이 안 생길까? 셋 다 평행하면 됩니다. 두 번째 상황, 두 명이 평행이고 하나가 평행하지 않으면 돼요. 세 번째 상황이 중요한 거야. 무슨 상황이야? 그렇지.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입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러면 결국 평행이란 걸 알아내기 위해서는 기울기를 알아내라는 얘기니까 얘는 정리하면 y는 x 마이너스 x 더하기 얘는 y는 넘겨서 나누니까 k분의 5x 마이너스 k분의 15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 상황은 나올 수 없는데 이 두 개가 지금 평행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2번 상황 얘랑 평행일 때 즉 첫 번째 k분의 5가 1일 때 두 번째 이렇게 평행일 때 k분의 5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때 k 구하면 5 이때 k 구하면 마이너스 5입니다. 괜찮니 여기까지? 한 점에서 만날 때 결국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을 마지막 그래프가 지나면 되겠죠. 그래서 대입법으로 푸시면 돼요. 교점 구했습니다. 1,1이네요. 1,1을 대입합니다. 5, K, 15. K는 마이너스 10입니다. K 값의 합이니까 이 세 개 더하면 답입니다. 답은 마이너스 10. (13번) 유형으로 갑시다. 2K-1X K 더하기 2Y 3K-4는 0. 이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P를 지난다. 이 P라는 점을 정점이라고 합니다. 정해진 점. 기억납니까? 이런 표현. 실수 K값에 관계없이 아주 자주 나온 표현이죠. 실수 K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질 때, 실수 K값에 관계없이 X축과 접할 때 이런 표현이 2차 방정식에서 많이 나왔어. 2차 함수에서. 맞지? 아니면 실수 K값에 관계없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이렇게 나오거든? 맞지? 이런 식을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성립한다. 똑같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푼다라고 배우셨죠? 이런. 알지? 알 거야. 알지? 이렇게 K로 묶습니다. 그리고
둘 다 0을 만듭니다라고 배웠습니다. 이게 K에 관한 항등식의 표현 방법이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알지? 알 거야. 그래서 얘를 전개하는 거야. 열심히 묶어놨는 걸 열심히 전개해야지, 다시. 그런 다음에 K가 있는 식을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 K가 없는 식을 씁니다. 그리고 얘가 0이고 얘가 0일 수밖에 없습니다. K의 영향을 안 받아야 되니까. 맞아, 맞아. 그래서 연립 방식을 풉니다. 여기다가 2배해서 쓸게요. 4x 플러스 2y 플러스 6은 0. 밑에 식은 그대로 쓸게요. 2y 빼기 4는 0. 둘이 빼면 성립합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입니다. 마이너스 2여기다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2니까 y는 1이네요. 그래서 p좌표는 마이너스 2,1이라고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원점 사이의 거리 구하라. 루트 뺀 다음에 제곱 뺀 다음에 제곱에서 마무리 지으시면 됩니다. 알겠지? 정말 중요해. 뭐에 관계없이란 말이 나왔을 때 풀이하는 방법 K로 묶습니다. 알겠니? 14번. 그래서 학교 시험은 14번 유형으로 나옵니다. 13번과 14번이 같은 거야, 사실. 13번의 풀이를 이해했어야지만 14번을 그렇게 풀 생각을 한단 말이야. 뭔 말입니까? 봐봐. 4x 더하기 y 빼기 4는 0이라는 직선과 mx 빼기 y 빼기 2m 더하기 2는 0이라는 직선이 제1사분면에서 만난다라고 나와. 제1사분면. 에서만 만나야 된대. 다른 데서 만나면 돼야 한대. 안 돼. 즉 평행하지 않다. 그렇게 풀라는 게 아니란 말이야. 즉 이걸 방정식 입장에서 다시 해석하면 얘랑 얘랑의 교점에 x좌표와 y좌표가 다 양수란 뜻이야. 그렇게 풀어도 풀려. 근데 그렇게 풀려니까 좀 교점 구하기가 좀 애매하지, m 때문에. 맞아, 맞아. 그래서 그 방법을 잘 안 푼단 말이야. 웬만하면 어려운 문제는 다 그래프로 풀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은. 그러면 얘는 그릴 수 있잖아. 그래, 그려. y좌편 4, x좌편 1 이라는 직선입니다. 됐나요? 중요한 건 이 개념이 머릿속에 없으면 이 식을 못 그린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이 식을 그리려 했더니 정리하면 mx 빼기 2m 더하기 2 이렇게 식 정리가 된단 말이야. 아이고 기울기도 몰라. 아이고 y좌편도 몰라. 얘는 다 몰라. 그러니까 얘는 내 맘대로 그릴 거야. 한순간 망한다고. 왜? 어떤 정보는 주어진다고. 하나도 안 주어지면 문제를 못 풀거든. 뭘 주어진다? 이게 이걸로 보이니? 여기는 착하게 K값에 관계없이란 말이 써있지. 얘는 안 써있잖아. 안 써있어더라도 M으로 묶어서 반드시 정보를 알아내셔야 됩니다. 그게 이 문제의 핵심이야, 핵심. M으로 왜 묶어? M값에 관계없이 반드시 지나는 2,2라는 점을 찾고 싶어서야. 이 직선에 대한 정보는 하나는 있단 얘기야. 이걸 알아내면 풀 수 있고 못 알아내면 못 푸는 문제야, 이 문제는 아예. 알겠어? 아니 XY 말고 다른 문자가 돼 있으면 그 문자 좀 묶을 생각 좀 하라는 얘기야. 그럼 정보를 알 수 있다고, 정보를 하나를. 됐니? 그럼 얘가 2,2, 2,2. 이 점을 지나면서 이 흰색과 만나.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못 그리잖아. 맞지? 이렇게 그릴 수 있어, 없어? 없어. 이 점 못 지나잖아. 맞아, 맞아. 결국 이 점을 지나면서 얘랑 만나야 되니까 이거랑 이거의 사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핵심이 이거야. 그래서 이 점을 지났을 때 m값 구하고 이 점을 지났을 때 m값 구하고 그 값의 사이라고 얘기하면 돼. 기울기니까. 그래서 1,0을 대입하는 거야. 왜 대입하는지 알겠지 이제? 그래서
그래서 m은 입니다. 이 점을 지날 때의 기울기가 입니다. 다시 0,4를 대입하는 거야. 4는 0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m 더하기 2야. 2m은 마이너스 2야. m은 마이너스 1이야. 따라서 m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과 4. 등호 빠져야 됩니다. 등호는 이 점을 지날 때니까. 이때는 일사분면이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으시면 돼요. 알겠지? 14번 했고 15번으로 갑시다. 사가 아니라 인데. 정신 차려. 미안, 얘가 인데. 14번 받고 15번. 보자. 두 직선의 교점과 그 교점 구하면 돼. 그리고 나서 좌표 두 개 나오지. 그걸로 식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 방법이 중학교 방법이야. 그럼 계속 중학교 방법으로 살 거야? 선생님 그게 더 빠르잖아. 그게 더 빨라. 그런데 교점을 구하기가 힘들 때가 나와. 반드시. 그러면 교점 구하다가 포기해. 포기까지는 아니지만 좀 힘들어해. 그러면 어떻게 한다? 내가 쓰는 식을 이해했니? 라는 얘기야. 이것 좀 이해할 수 있겠니? 저번 시간에 했지 이거. 이 분홍색 식의 의미는 뭘까요? 뭐라 그랬지 저게? 뭐야? 야! 혹시 엄마 오셨다 저기에. 내가 불러줄게. 대답 안 해. 공개. 딸 목소리가 이름이 들리는데 하면서. 괜찮아? 알겠어. 안 할게. 예. 익명으로 할게요. 익명으로. 이 식의 의미가 뭐라 했지? 이 식의 의미가 x, y가 다 1차지. 그러면 얘는 반드시 K는 상수니까 상수야. K는 상수, 숫자. 반드시 얘는 직선일 거야. X, Y가 1차면 다 직선이야. 무조건. 직선은 직선인데 금방 했잖아. 금방. K로 묶여있잖아. 맞지? K로 묶여있으니까 얘는 K값에 관계없이 반드시 뭐가 성립하는 식이니? 뭐가 성립해? 뭐가? 금방 했잖아. 금방.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과 a-x 플러스 b-y 플러스 c-y는 0. 이 등식, 이 두 개를 만족하는 식이야. 인정하니? 그게 13번의 풀이를 내가 이렇게 했잖아. 그걸 재해석하는 거야. 이 식을 보고. 이 분홍색 식은 K값에 관계없이 반드시 이 식과 이 식을 만족하는 식이야. 근데 이것을 만족한다는 게 뭔 말이니? 연립방정식이잖아. 연립방정식을 만족한다는 뜻이야. 뭔 말이야? 연립방정식의 해를 만족한다는 뜻이야. 둘 다 만족한다는 뜻은.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한다는 얘기는 연립방정식의 해를 만족한다는 얘기야. 맞아? 연립방정식의 해가 뭐냐면 두 직선의 교점이야. 그러면 교점을 만족한다. 교점을 대입할 수 있다. 교점을 지날 수 있다야. 지날 수 있다는 뜻이야. 누가? 이 식이. 누구의? 이 두 식에. 뭘 지난다? 교점을 지나. 그런데 걔가 직선이래. 결론은. 그래서 얘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야. 결론은 간단해. 그냥 이 식과 이 식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이 한 줄의 의미가 이렇게 심오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저번 시간에 했잖아.
안 한 거 아니잖아. 맞지? 그래서 얘를 힘들더라도 지금 하는 방법처럼 풀 거예요. 중학교 방법을 안 풀고. 이렇게 세울 수 있다. 두 직선의 교점의 방정식은 얘 쓰고 얘도 쓰고 앞에다 K 붙이면 돼요. 그런데 이 직선이 봐봐. 이 분홍색일지 흰색일지 노란색일지 내가 어떻게 알아? 교점지라는 게 한두 개가 아닌데 맞아 안 맞아? 그래서 하나의 점을 더 알려준 거라고. 어디를 지난다? 얘가 1,2를 지나면 완성할 수 있다고 직선을. 됐어? 응? 대입한다? 2 1 빼기 4 빼기 4 플러스 K 1 플러스 4 빼기 4 그래서 K가 7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할 식은 이렇게 됩니다. 아이들아 알겠죠? 정리합니다. 7x 7x니까 8x 플러스 14 플러스 12y 숫자 4, 7, 18 4, 8, 32 4로 나누면 4, 3, 12 구하는 답입니다. 그래서 A가 2고 B가 3이니까 4 더하기 9는 13입니다. 답은 13 이렇게 됩니다. 기억해요. 제2사분면. 제2사분면의 부호는 어떻게 되지? 부호. 맞불. 그러니까 K가 음수인 걸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 거야. 별 의미는 없지만 K가 음수구나. 그리고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가 이래. 직선까지 거리 구하는 공식. 기억나시죠? 루트.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너 진짜 이름 밝힌다 그러다 무섭지? 공포의 시간. 언제 나의 이름이 나올까? 12K 마이너스 10 얘의 거리가 2라고 나왔어. 맞지 안 맞아? 괜찮지? 그래서 계산하면 루트 12K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14 얘는 13이죠. 5대 12대 13이니까 맞지? 피타고라스. 그래서 26입니다. 첫 번째 12K 마이너스 14가 26일 때 이때 K를 구하면 양수입니다. 그 답은 아니야. 12K 마이너스 14가 마이너스 26일 때 12K가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이때 K 값이 음수니까 답입니다. 그래서 K가 음수인 걸 이용해서 하나를 걸러내란 얘기죠. 원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FK라 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런 표현 되게 많이 나오거든. 문제 풀 때 뭐의 값을 FK라 했다. 그냥 거리 구하면 식으로 K에 대한 식이 나온다는 뜻이야. 그냥 이거에 대한 되게 어색함을 좀 없애. 그냥 FK 그냥 K에 대한 식이야. 거리 구하면 K 숫자가 아니라 K가 있는 식으로 나옵니다를 표현한 게 그냥 이거야. 그럼 K가 1이면 여기다 1 넣으면 되는 거고 알겠지? 이렇게 구하시면 돼. 되게 자주 나올 거야 이런 표현이. 뭐를 했더니 FK다. 뭐를 했더니 FM이다. 그럼 다 그게 결과가 M에 관한 식으로 나온다. K에 관한 식으로 나온다는 표현이야. 그런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한 공식 쓰려면 공식이 안 되니까 먼저 식 정리 먼저 해야죠. K 더하기 1X, K 마이너스 1Y 플러스 4는 0이야. 여기까지 괜찮지? 보자! 그럼 거리 구한다. 루트 얘 제곱, K 더하기 1의 제곱, K 마이너스 1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절대값 00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사라지네 4야. 얘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즉 K에 관한 식이야. 그럼 K 값에 따라서 그 값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야.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얘 최대값을 구하려는 때 봤더니 분자는 숫자야. 안 바뀐다는 얘기야. 그럼 분모가 결정해 주겠지. 이해가지? 여기까지? 그럼 분모가 어떤 값을 가지면 최대가 될까? 제일 작으면 되겠지.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에서 사라지니까 2K제곱 더하기 2 분의 4야. 그러면 딱 봐도 2차식이잖아. 2차 함수가 생각나야 돼요. 얘는 무슨 값을 가져? 최소값 몇을 가져? 2차 함수야. 꼭지점. 뭐? 2를 갖지? 맞아? 0,2가 꼭지점이잖아. 아래로 불러. 아래로 불러. 됐지? 최소값. 최소값 루트 2를 갖네요. 맞아? 그러면 이 전체 값은 최대값이 되겠네요. 분모가 최소니까. 그래서 최대값은 2 루트 2라는 값을 갖는다고 얘기할 수 있다가 문제야. 알겠지? 이해 가죠? (18번을) 봅시다. 봐라. 길 이렇게 나와있지. 여기서 봐봐. 한 마을의 지도가 다음과 같을 때 숲을 뚫어 마을에서 이럴 때 이건 중딩 때도 나왔어. 그때는 닮음으로 풀면 풀렸어. 그런데 이게 왜 또 나오냐? 이제 우리는 뭘 배웠다? 도형을 좌표축으로 바꾸는 방법을 배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16이래. 그런데 마을은 이 정도의 4만큼 떨어진 데 있대. 여기에서 여기가 도로야. 이 도로에 길 낼 거야. 대신 이 숲을 통과해서. 그러면 길이 짧아야 돈이 적게 들겠지. 맞지? 1km당 얼마큼 든대? 50만 원이 든대. 즉 최소값이 되려면 얘에서 최단거리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인정. 이 노란색 길이가 내가 구한 답이 되는 거야. 놀랬지? 나도 놀랬어. 졸지 마. 알겠지? 확 소리 지를까? 깜짝 놀랄걸? 됐어요? 그러면 결국 내가 알고 싶은 게 이 노란색 길이야. 노란색 길이란 뭐야? 이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잖아. 결국 얘 직선을 먼저 구하라는 얘기야. 직선 12,0, 0,16. 10 구한다. 12분의 x 더하기 16분의 y는 1입니다. 최소 공배수 48을 곱합니다. 48 거꾸로 했다. 4x, 3y는 48입니다. 식 정리합니다.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48은 0. 내가 원하는 4,0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가 내가 구하는 노란색 길입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해서 쓰시면 되겠죠. 절대값 대입 4, 4, 16 대입 0 마이너스 48 5분의 몇이야? 30인가? 얘가 최단거리야. 1km당 50만원 드니까 5분의 32 곱하기 50만원이 내가 구한 답이 되겠네요. 결국 320만원이라는 총 돈이 소용됩니다. 됐죠? 이렇게 푸시면 되겠어요. 4개의 유형이 남았다. 4개의 유형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네. 그럴까? 보자! 평행한 두 직선에서의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지? 입을 열어! 안 졸려. 참, 눈이 좀 빨간 게 사라졌네. 이렇게 구한다 했어. 어떻게 구한다? 한 직선 위의 점을 임의로 잡아서 그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다른 직선까지 거리 구하면 됩니다. 라고 배우셨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 평행할 때. 그러면 이 직선의 이름은 x 더하기 y 빼기 3이고요. 이 직선의 이름은 yx 더하기 y 더하기 m은 0입니다. 사이의 거리가 4 루트 1에 그럼 얘가 4 루트 1이라는 얘기잖아.
뭐 어떻게 한다? 편한 점 찾으세요. 이 편한 세상. 뭘 찾을 거야? 찍어. 그냥 0 넣어. 편안하게. 아, 0이 제일 낫지 않아? 맞지? 0,3 같은 거 찍어. 그럼 거리 구한다. 루트 1의 제곱에 1의 제곱에 0,3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하면 돼요. 그 거리가 4루트 1이에요. 그러면 3 더하기 m의 절대값이 8이네요. 암산도 가능하죠. m은 5, m은 마이너스 11입니다. 그래서 m값을 둘이 곱하래요. 그럼 답은 마이너스 55네요. 괜찮지? 하는 방법? 20번 하기 전에 21번 먼저 할게요. 20번, 21번, 22번이 같은 유형이어서. 보자! A라는 점이 0,3이고요. B라는 점이 1,-1이고요. C라는 점이 -3,1입니다. 삼각형 ABC의 넓이 구하라고 나옵니다.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하지? 점 찍어볼게.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고 배웠죠? 대충 일단 3 찍자. 1, 마일 마이너스 3,1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 중딩 때부터 많이 했잖아. 언제 나왔어 이거?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언제? 너무 오래됐나? 중1 때 나왔어요. 중1 때. 알겠니? 응? 그럼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 안 구할 거야? 어떻게? 그 방법이 최고로 좋아. 그 방법 기억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최고까지는 아닌데 모르겠으면 이 방법이 최고야. 이렇게 생긴 직각, 직사각형에서 뭐 빼면 된다? 직각 삼각형 몇 개 빼면 된다? 3개 빼면 된다. 이게 삼각형 구하는 방법이야. 기본적인 방법은 알겠지? 다 까먹더라도 이건 안 까먹을 거 아니야. 맞아, 맞아. 맞지? 이건 기억하시고. 설마 이 방법을 하라고 나올 것 같지 않잖아. 맞지? 왜 또 나왔을까? 원래 삼각형 넓이는 우리가 아는 방법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라는 것밖에 없잖아. 맞아, 안 맞아? 즉 중딩 때는 이 방법을 못했다고. 길이를 못 구했어. 두 점 사이 거리 구함식 뭐 안 배웠기 때문에. 높이도 못 구했어. 근데 이제 구할 수 있잖아, 다. 그래서 나오는 거야. 이 방법 좀 연습하라고, 이걸로. 그러면 BC, 밑변을 내가 BC로 잡을게. 그럼 높이는 이 점에서부터 이렇게 수선을 내는 게 높이잖아. 맞아? 그럼 BC의 길이는 구할 수 있잖아.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방식으로. 뺀 다음에 제곱, 뺀 다음에 제곱. 루트 20. 루트 20이니까 2루트 5네요. 됐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이제 높이만 알면 되는 거지. 높이는 뭐야?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야. 이해 가니? 그러면 결국 BC라는 직선이 필요하겠지. 그럼 직선의 방식 구하면 되지 뭘. BC의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 먼저 구해야 되죠? 1 더하기 3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4분의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직선의 방식 구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을 지나니까 식설정. y는 마이너스 2분의 1x에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2 곱할게. 왜? 나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한 공식 쓰려고 넘긴다. 그러면 x 더하기 2y 더하기 1은 0이라고 식정리 끝! 즉, 이 직선이 BC고 A라는 점 0,3, 0,3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하면 그게 높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 얘기죠. 대입 6 더하기 1 루트 5분의 7입니다. 그럼 여기다 다 대입하면 돼. 2분의 1 곱하기 2 루트 5 곱하기 루트 5분의 7이야. 약분되니까 최종적인 답은 7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방법 때문에 나온 거야. 또 나온 이유는 알겠니? 그런데 잘 봐라. 은근히 오래 걸려. 맞지? 학교 시험이라면 이렇게 풀면 환자야. 서술형이라면 이렇게 하셔야죠. 서술형이라면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서술형이 아니면 이렇게 풀면 환자가 돼요. 혼자 열심히 나는 열심히 연사하는 거죠. 맞지? 되게 오래 걸려. 상당히. 은근히 오래 걸려. 맞지? 그럼 어떻게 풀어? 빠른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빠른 방법도 알고 있어야 돼. 학교 시험은 시간 안에 푸는 게 중요한 거야.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컨닝 빼고 알겠지? 찍어서라도 맞추고 어떻게 맞춰야 돼. 네가 빠른 방법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 넓이 구할 때. 아니면 되게 오래 걸려. 넓이 구할 때. 그러면 잘 봐라. 혹시 이 시간이 사선에 제대로 한번 알려주지 않나? 사선? 그거 써야 하는 거야. 그거 쓰는 건데 조금 잘 봐. 이 상태 쓰기는 조금 그래. 그러면 생각해봐라. 내가 복잡한 상황이 싫어. 점들이 조금 더 복잡해. 좀 단순화시키고 싶어. 그러면 어떤 걸 이용하면 단순화시킬 수 있지? 그렇지. 평행이동 스킬을 써서 점 자체를 아주 편안하게 바꾸는 거야. 즉 주어진 점을 무조건 뭐 한다? 평행이동 시키는 거야. 삼각형 ABC에 A-B-C-C로 평행이동 시키는 거야. 즉 무슨 말이냐? 그 사선의 공식을 쓰려면 0, 0이면 좋아. 하나가. 즉 원점으로 무조건 하나를 바꾸는 거야. 그럼 얘를 A가 0,3이었고 B가 1,-1이었고 C가 -3,1이었어. 얘를 내가 원점으로 평행이동 시켜버릴게. 오케이? 그럼 얘를 평행이동 해봐. 아이들아 평행이동 해봐. 이거 평행이동. 얘만 바꾼 거지. y축을 얼마만큼? 그럼 다 -3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돼. 인정? 괜찮니? 괜찮아? 응? 그러면 이 세 개 찍었어야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는 같단 말이야. 똑같이 평행이동 했으니까. 맞아, 맞아. 모양이 바뀌면 난리 나는 거지. 맞지?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로 구해도 된다고. 그러면 이 공식은 알고 있었어야 되는 거야. 사설의 공식 이제 보자. 봐라. 얘 먼저 써. 무조건. 0 먼저. 그냥 쓰면 돼. 순서대로. 정말 쉬워. 초딩도 할 줄 알아. 그냥 썼잖아. 썼지? 신발끈처럼 표현을 해. 표현했지? 그래서 사선 신발끈의 공식이라 합니다. 넓이 구한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노란색 길이 곱한 것끼리에서 분홍색 길이 곱한 거를 뺀 다음에 절대값 붙이면 됩니다. 이게 결론이야. 별거 아니야. 곱하는데. 이렇게 곱해. 곱하면 몇이야? 0이지. 아우, 땡큐. 그래서 0을 만드는 거야. 마이지. 또 0이지. 이게 하나밖에 안 나와, 숫자가. 얼마나 좋아? 평행이동 했더니 0이지. 12지. 또 0이지. 하나밖에 안 나와.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계산하면 2분의 1에 -2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4가 되지. 절대값이니까 답은 7입니다. 훨씬 빨라져요. 이 방법으로는 객관식은 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정석인 방법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서술형 이거 못 쓴다. 설려면 증명해야 돼. 알겠어? 이거 못 써. 서술형일 때. 그래서 객관식 때 이렇게 하고. 알겠지? 서술형일 때는 열심히 두 점 사이 거리 구하고 직선에만 씩 구한 다음에 이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 구하면 돼요. 아니면 차라리 직사각형은 삼각형 3개 빼. 그러면 안 틀려거든. 틀리진 않아. 얘 뭐야? 아직까지. 그런 소리는 듣겠지만. 틀리진 않습니다. 이제 각의 이등분선 마지막 20번, 22번이 같은 유형이기 때문에 내가 설명 한 번에 하려고. 봐봐. 각의 이등분선이란 말을 언제 들어봤긴 했어. 언제 들었니? 언제 배웠어? 각의 이등분선. 너 뭐 배웠다고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하네. 안 배웠니? 중학교 때? 뭘 했을 거 아니야, 그래도. 언제 했어? 그거만 물어볼게. 언제 했어? 각의 이등분선. 중3 때야? 아니지. 별로 안 됐잖아. 그 기억 많이 나잖아. 그때 배운 적 하나도 없다. 중2 때야? 중2 때? 중2 때 1학기는 아닐 거 아니야. 100% 맞지? 그럼 2학기 때는 확률. 그럼 마지막 단원이고. 삼각형의 내심, 외심, 그리고 평행사변형, 그리고 닮음, 그리고 마지막에 닮음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확률과 그 경우의 수 그거 했지. 없네? 1학년 때 했어요. 1학년 때. 언제 나왔냐면 작도일 때 나왔어요. 작도. 작도 기억나니?
컴퍼스로? 안 나오는구나. 하긴 했잖아. 맞지? 잘 봐. 잘 봐. 이 각을 2등분하라고 작도로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냐면 컴퍼스로 이렇게 1번 했습니다. 기억나지 이제? 어우. 이렇게 해서 2번을 했어요. 이 상태 그대로 가서 이렇게 해서 3번을 했어요. 그리고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했어요. 그러면 봐봐. 내가 손가락으로 해도 대충 각이 2등분 됐잖아. 이게 각의 2등분선의 작도야. 왜 이걸 알려주냐면 이걸 알아야 성질을 이해하거든. 봐봐. 그러면 이 점에서 결론 이거였어. 이게 왜 각이 2등분 됩니까를 먼저 알아야 돼. 왜 각이 2등분 되냐면 이렇게 연결하면 삼각형 두 개가 나오지. 맞아? 무슨 합동이야? 합동 종류는 세 가지야. 직각은 아니니까 걔는 빼고. 맞아? 맞아? 그럼 뭐야? 3분의 1의 확률이잖아. 33.3%. 찍어서 맞아. 박수 쳐줄게. 이거 찍어서 맞았습니다. 뭐야? 무슨 합동? 원을 그렸다는 얘기는 반지름이라는 얘기야. 반지름. 그럼 이 길이 같아 달라? 다시 여기서 원 그렸지? 같아 달라? 얘 노란색 공통이지? SSS 합동입니다. 합동이니까 그래서 이 각과 이 각이 같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각의 2등분선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실제 각의 2등분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은 이거야. 이게 아니라 각의 2등분이 됐다 했으니까 이 노란색 위의 점에서 각각의 직선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반드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는 성질이야. 이걸로 풀 거야 돼. 왜냐면 봐봐. 이제 이 각을 알게 됐지. 그럼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지 다시. 무슨 합동이야? 합동 몰라? 무슨 합동? 이번엔 뭐야? 90도가 보이네? 그러면 R 뭐겠지? R 뭐야? 이런 젠장할 합동 조건. RH, H 뭐야? 빗변이야, 빗변. 공통이니까. A야, S야. 나 지금 이거 같다는 거 증명하고 싶은 거야. A야 그래야지. 결론을 갖다 쓰면 안 되잖아. 증명할 때 알겠지? 그래서 RH, A 합동이기 때문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 결국 무슨 말이냐? 잘 봐. 각의 2등분선이라고 나오면 각의 2등분선 위에 어떤 점을 찍더라도 이 직선과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같다는 성질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사용하려고 지금 증명한 거야. 이제 이해가지? 있어? 이 성질? 오케이? 됐나요? 근데 뭐야? 모든 점이랬죠. 어떤 점이든 그 이 점을 임의로 놔. 그럼 자취방정식이 되는 거야.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하고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해서 같다고 하면 A와 B의 직접적 관계식이 나오지. 그럼 그게 답이야. 끝. 근데 자취방정식 잘 봐. 각의 2등분선은 몇 개 나올까? 두 직선에서. 이런 쪽에 각의 2등분선 있겠지. 맞지? 이쪽도 있어요. 그래서 두 직선의 각의 2등분선 식은 그래서 2개 나오는 거야. 그거에 대한 문제를 풀 테니까 봐봐. 다시. 보자. 이제 각의 2등분선 20번 봐라. 3x 빼기 4y 플러스 9는 0. 4x 플러스 3y 플러스 12는 0. 이 두 직선에 이루는 각의 2등분선이 직선. 봐봐. 각의 2등분선을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구하면 돼. 상황을 이해해 줄게. 임의로 나. A, B로 나. 인정.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가 같다 다르다? 같다. 그렇게 세우면 돼. 괜찮니? 직선 구하라면. 괜찮아 안 괜찮아? 그럼 이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 구할게. 직선 구하라면 이렇게 하면 돼. 그럼 3a 빼기 4b 플러스 9는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의 절대값
4a 더하기 3b 더하기 12. 됐어? a와 b에 직접적 관련된 식 구하면 답이라고 그냥. 그럼 이게 사라지잖아.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한 거야. 맞아, 맞아. 이게 잘 봐. 이 절대값 이렇게. 절대값 두 개 있을 때 풀이야. 별거 아니야. 구간 나누면 바보 돼. 나눌 수도 없고. 그냥 첫 번째. 그 안에끼리 같아요. 이 안쪽끼리 같아요. 당연히 절대값 3하고 절대값 3은 같을 테니까. 맞아, 맞아. 두 번째. 한쪽에 마이너스를 붙여서도 같게 만들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됐어? 이렇게 해서 식 두 개를 A와 B에 관련된 식을 마지막에 A를 X, B를 Y로 바꿔주면 내가 구한 답이야. 이 식 구하는 방법은. 알겠지? 이게 각의 이등분선 식 구하는 방법입니다. 뭘 이용했어? 이 성질을 이용했어. 알겠니? 그게 니들 20-1번이야. 유형. 나는 약간 달라. 내 문제는 지금. 알겠지? 그럼 선생님 문제는 뭡니까? 이 점을 알려줬어. 대놓고. 이번에는 나는. 니들은 식을 구하라는 거고 밑에 바로 밑에 20-1번 이렇게 풀면 돼. 알겠지? 선생님은 알려줬어. 좌표를. 맞지? 그럼 뭐야? 그냥 여기다가 하면 되지 뭘. 루트 실제 한다. 4의 제곱에 선생님 이제 푼다. x y 자리에 마이너스 1 집어넣고 그냥 선생님 이거 풀면 끝나는 거야. 선생님은. 니들은 식을 구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4a 플러스 3이 아니라 마이너스 3이구나. 마이너스 3 플러스 12. 이렇게 해서 a 값 두 번 구하면 끝나는 거고. 알겠지? 이렇게. 절대값 3a 13은 4a 플러스 9입니다. 첫 번째, 둘이 그냥 같을 때. 넘긴다.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4다. 그래서 a는 4야. 두 번째, 부호가 반대일 때. 7a는 마이너스 22네요. a는 마이너스 7분의 22. 그래서 얘랑 얘랑을 더하니까 7분의 4, 7의 28이니까 7분의 6이라는 최종적인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으시면 20번 유형이 되고요. 22번도 잘 봐. 똑같은 말이야. 맞지? 각의 이등분선은 위에 있는 점은 이 직선에부터 다 같은 거리야. 맞지? 그러니까 22번 4x 빼기 3y 빼기 9는 0과 3x 더하기 4y 플러스 12는 0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이 점들의 자취방정식 각의 이등분선. 똑같은 말이야. 각의 이등분선 구하라면 쉬워. 같은 거리에 있는 자취 구하는 게 더 어렵게 느껴지지. 왜? 이 의미가 이 의미인지만 알면 끝나는 문제인데. 그래서 22번도 그냥 뭐 하면 된다? 이거 하면 된다야. 그냥 4x 빼기 3y 빼기 9는 0과 이것까지 하고 싶게요. 아니, 시험 좀 많이 남았네? 애매하네. 알겠어. 쉬면 되지 뭐. 쉬었다가 좀 더 하면 되지. 봐봐. 이렇게 됐지. 이렇게. 그럼 뭐 어떻게 해? 이 두 직선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는 뭐다? 각의 이등분선이다. 몇 개 나온다? 2개 나온다. 직선이. 똑같은 말이야. 각의 이등분선과 같은 거리에 있는 자취방정식은 같은 말이다. 그걸 기억하면 풀이가 한 가지야. 다른 풀이 없어. 풀이가 딱 한 개만 존재하는 풀이야, 얘는. 그걸 표현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해주는 거야. 각의 이등분선. 대놓고 정확하게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하고, 다른 표현으로는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까지 머릿속에 있으시면 풀어요.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얘를 원래는 XY로 놓으라고 그랬지, 맞지? 근데 얘 때문에 헷갈리잖아, 맞지? 그래서 그냥 얘는 A, B로 놓은 거야. 알겠지? 그리고 나중에 A와 B의 자리에 XY의 자리를 바꿔주면 됩니다. 구한다! 절대값 4a-3b 빼기 9 루트 3의 제곱에 4의 제곱에 절대값 3a 플러스 4b 플러스 12. 그래서 첫 번째 식 둘이 그냥 같으면 돼요.
정리한다 A, 정리한다 마이너스 7B, 정리한다 마이너스 21. 얘를 x, y로만 바꿔주면 내가 구한 답이라고. 마지막에. 두 번째, 둘이 반대면 되지, 부호가. 절대값 3과 절대값 마이너스 3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12. 정리한다. 7a 플러스 b 빼 더하기 3. 얘도 답을 x로만 바꿔주면 답이다. 이렇게 생긴 두 직선이 나옵니다. 잘 봐라. 이 도형상에서 한 가지 좀 알면 좋아. 여보. 얘도 각을 이등분한 거지. 잘 봐. 이 두 직선은 어떻게 되니? 어떻게 돼? 끄덕이지 말고 뭘 어떻게 돼? 내가 뭘 어떻게 된다는데 끄덕이면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되는가 보다. 그게 아니잖아.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잖아. 끄덕이면 안 되지 여기서. 어떻게 돼? 어떻게? 몇 도야? 어렵지? 이걸 몇 도인지는 알아야 할까 생각. 인간적으로 이건 평각이라 그래. 맞지? 180도야. 근데 동그라미 갖고 XX 같잖아. 몇 도야 얘가? 그래서 이 두 직선은 수직이야. 수직이라는 조건도 이용하면 되게 편해져요. 오케이? 이런 것 좀 아셨으면 좋겠어. 도형을 했는데 각의 이등분만 알지 말고 두 개 하니까 수직이 되네? 그런 걸 알아내면 어느 순간에 문제가 부드럽게 풀려요. 말도 안 되게. 수직 조건이 뭐였으니까? 길기 곱하기 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런 것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러면 쉬었다가 수학화 할게요. 왜 저래 쟤?